수행했던 사건 중에 기억 남는 사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해관계인 당사자들이 많고 복잡하고 힘들었던 사건이 제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상장회사 회생 사건이었는데 상장회사 회생 사건인데 그 상장회사에 미리 이제 M&A를 하겠다고 인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장회사를 사전적으로 M&A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회생 절차를 통해서 우발 채무 같은 걸 제거하고 깨끗한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는 더 인수자의 의사와 채무자의 상장회사가 부합을 해서 절차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해관계인들이 주주만 해도 6천여 명이 됐었고요. 채권자만 해도 수백 개 이상이 됐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무자 회사에게 회생 절차나 M&A 절차 자체와 그 이후에 본인들의 입는 불이익이나 이익에 대해서 유불리를 이제 물어보는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 대리인 사무실은 저희에게도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응대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 회생이 인가돼서 M&A가 성사됐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채무자 회사도 그렇고 채권자도 그렇고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또는 회생하면서 복잡하고 시끄럽게 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주 6천 명 정도가 되는 이 회사에서 다른 회생 사건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주주들의 주식 가치 자체를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보장을 하면서 나중에 회생 계획이 인가되고 성공을 한 케이스라서 그 과정에서 보람되고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송인서적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출판물 도매하는 업체인데 2017년도에 회생이 들어갔고 인터파크라는 데서 미리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400여 명의 채권자가 있었어요. 채권자 수는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각 출판사들이 쉽게 말해서 중간 유통을 해주는 여기가 없는 경우에는 일선 시중 서점에 직접 이거를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고요. 당시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이 사건이나 협회 담당자들을 만나서 관심을 표명했을 정도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서 이 사건으로 문의도 많이 받았었고요. 절차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에서도 많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저희가 많은 것들을 또 의견서도 내고 뭐 서류도 내고 해서 원활히 성공해서 인터파크가 이제 잘 인수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 사례는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은행과의 관계에서 협의를 해서 워크아웃 절차가 성공한 사례, 우리나라 1호 사례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좀 보람이 됐고요. 또 기억에 남았던 건들은 채권자들을 대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창동역사라고 해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이상 창동역 자체가 건물이 흉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투자를 받고 자금 횡령 사고가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상태로 있었고 거기에 분양자들이 선분양을 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분양 피해 금액만 1000억이 넘고 저희가 그 중에 한 30% 내지 40%를 직접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다 받아갔어요. 회생 절차 성공해서. 그때 이제 설명회도 많이 하고 도봉 구민회관 가서 설명회도 진행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 거는 화승이라고 우리가 신발 르카프 만드는 회사 회생채권자 대리를 좀 했었는데요. 우리 뭐 휴게소 이런 데 가면은 화승, 르카프, 머렐, K-스위스 다 그게 화승 계열사였는데 그쪽이 갖고 있는 브랜드의 대리점 운영하는 분들이 보증금도 못 받고 판매 수수료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위임 받았던 분들은 대부분 다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는 받아간 걸로 기억을 해요. 그 화성도 이제 M&A로 해서 인수돼서 성공이 됐던 케이스라 그 정도 기억이 남습니다.